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당정청의 선별지급 해법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도 선별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재정 건전성의 문제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는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결정되는 순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시면 사각지대를 찾아내실 겁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별지급의 절차와 재정 건전성의 논란에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요. 자칫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라는 이 이슈가 대권 경쟁이나 정권 비판과 같은 정치적 해석으로 변질될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궁금증, 잠시 후 건국대 최백은 교수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중국이 방역 표창 대회를 열고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巴西这样监管能力比较强，然后我们是希望在这样的国家做一些就是科学严谨规范的临床研究。然后呢， 코로나19의 발생과 유행이 시작된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이 무색하게 중국발 국내 입국자 등 확진자 발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통계와 발표를 믿을 수 있느냐는 논쟁이 뜨거운데요. 우수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파악해보겠습니다.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대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짧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의대생 국시거부를 정부가 구제하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의료 포합과 정부 압박을 하겠다. 의협과 정부의 타결이 있었지만 전공의들의 반발과 지도부의 사퇴, 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반발까지 의료계를 둘러싼 상황이 혼탁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고려해 연기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로 다시 정부와 의협 중심의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 소속 여당 김성주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 박변 김판 코너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복무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조국 전 장관 재판 현황 짚어드립니다. 9월 8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차 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상 어려움을 들며 맞춤형 지원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가장 큰 고려 요인은 역시나 국가 재정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43.9%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43.9%라는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선별 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계속해서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당정청은 국가 재정 때문에 어렵다. 대통령 이야기는 보편 지급이 나름 의미는 있으나 국가 재정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요, 예.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때만큼 투입을 안 했을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이 한 0.8에서 한 1.3%포인트가 증가해요. 예. 근데 재난지원금을 1차 때랑 똑같이 1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예. 0.4%포인트뿐이 안 증가해요. 어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상황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일종의 뭡니까요? 경제도 하나의 경제 생태계고 이게 연결망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소비하면은 유통업자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 거고 기업은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소비, 유통, 생산, 소비, 유통이 이렇게 쫙 연결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예.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유통업자가 타격을 보게 되고 유통업자가 타격을 보게 되면 기업도 공급할 물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예. 공급을 줄어들게 되면 고용이 이제 그러니까 뭐 해고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 연결망들이 다 지금 끊어진 거기 때문에 예. 끊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 붕괴를 가져오는 이유인 겁니다. 이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0% 이상씩 막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예. 이게 그러니까 연결망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냐면 대통령께서 저는 이제 중간에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방향하고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우리가요, 효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2분기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억지로 이제 연결망을 이제 그러니까 방역을 그러니까 정상화시킬 때까지 연결망을 억지로 이제 이어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행히 뭐냐면 가게가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게 지원금을 지급한 거고요. 소득이 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는. 예. 그러면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지역화폐를 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줬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자영업자들한테 매출 내고 매출로 수입을 잡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망을 최소한의 어쨌든 간에 연결망을 이어줬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대책은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망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푹푹 쓰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으니까 푹푹 쓰러지는 거고요. 예. 그 쓰러진 사람들한테 일부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요? 다시 연결망이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게 되면은 다시 또 주저앉아요. 시간 또 지나면요. 예.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한테 직접 현금을 주든 뭘 주든 그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그렇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인데. 예. 그럼 1차 재난지원금을 줘서 전 국민한테 그걸 분명히 효과를 받고 그래서 예. 이번에도 소상공인 단체에서 정부를 향해서 받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주지 말고 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선별로 결정한 것은 예.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관료들의 설득에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는 1차 때부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보편적인 지급은 없다. 예. 이걸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예. 1차 때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니까는 마지못해서 했던 것이고 그분은 제가 볼 때 관료라는 건 일종의 테크노크래트거든요. 예. 테크노크래트는 사실 기술자라는 얘기예요. 일종의 얘기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이제 그러니까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요. 예. 근데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본인의 신념을 내세우면은 당신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한 강한 신념을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는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을 수용한 게 이낙연 당대표였던 거예요. 예. 전당대회부터 이미 그러니까는 그 선별 지급에 이제 그러니까 입장을 정리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지금 처음 취임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취임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금 뭐냐면 이 재난지원금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는 뱉은 말도 있고 본인이 그러니까 입장을 내세운 것도 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브레이크 걸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당대표가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 입장이 어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는 만일 1차 때처럼 전 국민한테 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확산되는 상황인데 돈 쓰러 다니라는 이야기냐 코로나가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차 때도 그러니까는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때 재난지원금을 쓰니까는 그게 팬데믹이 확산됐냐.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한 게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제 접촉을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그럼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비대면 소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
비대면이라는 것을 일종의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주문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도 지금 추진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걸 조금 더 그러니까 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그 배달 수수료를 좀 이제 그 일부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배달로 그러니까는 배달을 활성화시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도 사실 식당에 가서 먹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예. 소비자들도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 비접촉 소비를 그러니까 통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그러니까 좀 뒷받침해주면 좀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소비를 안 하게 되면은요 경제가 붕괴돼 버려요. 예. 자영업자들이 또 쓰러지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정청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뒤집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숙제는 추석 전에 빠르게 지급해야 되는 문제인데 추석 전에 과연 제대로 선별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낙연 대표나 뭐 그 정부 사람들 인터뷰 보면 데이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데이터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별할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별은 예. 지금 현장에서요. 저한테 이제 그 전국에서 많은 하소연들이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차 재난지원금 때 일부 지자체에서 경남이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 선별로 지원을 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불평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동원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요. 예.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걸 범위를 뛰어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카바를 다 이제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배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하려고 김상조 실장이 그러니까는 그 심사를 안 하고 그냥 가능하면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예. 이제 안타까운 건요, 이번에 이제 그 재정 부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44.9%도 상승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저께 이제 한 7조 중반대 했을 때, 한 43.9%까지. 예. 그러니까 한 지난번 이제 3차 추경할 때가 43.5%였기 때문에요. 0.4%포인트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예. 근데요, 14조 3천억 원을 1차 때랑 똑같이 주게 되면요. 예. 그래도 0.4%포인트뿐이 안 증가해요. 그러면 어느 방식이 더 낫냐 이거죠. 예. 자영업자들도 그러니까 1차 때 방식을 더 선호하고 받는 사람들도. 예? 그리고 경제도 더 그러니까 활성화 효과가 분명히 있으면서 재정 부담도 그러니까 똑같고 한다면은 어느 걸 선택해야 되냐 이거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타격을 받은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들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추가 지급을 하는 것은 사실 1차 때도 그렇게 했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요. 그러니까요. 예. 교수님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자는 것은 7조 한 5천억인데 예. 1차 때처럼 하면 14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재정 부담금 왜 똑같이 상승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주는 경우들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건물주한테 간다 이거야. 임대료도요. 대부분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돈 수입이 생겼을 때 이게 소비가 안 된다. 이거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축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저축이나 뭐 다른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예. 예, 근데 1차 때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가게한테 돈을 직접 집어넣어줬잖아요. 주머니에다가요. 예. 그리고 반드시 써야 되는 돈으로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 우리가 재정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은 국가 채무 비율이 중요한데요. 예. GDP분의 국가 채무액입니다. 그러면 14조 3천억 원을 풀게 되면요. 분모에 있는 GDP도 증가해요. 그렇겠죠. 예. 채무액만 14조 3천억 원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예. 거기다 또 뭐냐면 14조 3천억 원 쓰게 되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은행 그 개수를 통해서 계산해보니까는 부가가치세가 거치잖아요. 예. 그게 한 8,222억 원 정도가 거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분모 문제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산수 문제인데 0.4%포인트뿐이 안 증가해요. 예. 그럼 기재부 관료들이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요? 기재부는요, 홍남기 부총리 거가 계속해서 뭐냐면 그동안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보다가 똑같은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채무액만 얘기를 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재난금 하게 되면 전에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해서 국가 채무액이 얼마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분모 증가하는 건 얘기 안 하냐 이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부가세 같은 거 더 들어오는데.
그리고 개인들한테 소득이 14조 3천억 원이 이전되는 거예요. 예. 예. 밖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그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제고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지금 선별 지급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당대표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예. 지금 당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신임 당대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입장이 확고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지금 뭐 반론이라는 게 저는 민주당이라는 게 민주주의 사회니까는 이 민주정당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장은 또 어떠신지요? 그 과거에 유시민 작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예. 그 고액 소득자에게 나중에 뭐 세금으로 걷어들이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1차 재난지원금 때 처음에 제안했던 게 그거 아니었어요. 예.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재정 얘기하고 이 소득 감소 없는 사람한테 예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요. 예. 고소득자들도 그러니까 세금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는 이게 그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첫째는 했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소득자한테 주기 싫으면은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면은요. 예. 소득 파악이 다 된단 말이에요. 개인 소득자들이요. 예. 그럼 개인 소득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그러니까 감소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감소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돼요.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때 보면 세액공제가 있고 소득공제가 있는데 공제 대신에 그러니까 뭐냐면 더 부과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요. 받은 예. 만큼을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신청 안 할 사람도 많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그러니까 회수될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소득층한테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요. 예, 하죠. 예. 예, 이분들 어렵지만은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뭐냐면요. 작년이나 올해나 소득의 감소가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단순히 뭐냐면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가지고 더 주는 건데 소득 감소가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142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럼 그게 작년에도 받았을 것이고 올해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받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그러니까 소득에 충격을 안 받으신 거예요. 예. 근데 단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형평성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 대한민국의 그 대부분의 세금을 고소득자들이 담당하는데 앞으로 뭐 증세 논도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고소득자들이 나는 세금 많이 내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하나도 없다면 내가 굳이 증세에 동참할 필요 있느냐 이런 운동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어떤 분이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예. 1차 재난지원금을 받고서는 세금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구나.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거구나. 예. 해서 솔직히 말해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거된다니까 다시 또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보게 되면 1차 재난지원금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잖아요. 거의 다 가요. 예. 그 고소득자들이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99%. 예. 예, 그러니까 고소득자도 거기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무상급식일 때 우리가 똑같은 논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왜 공짜밥을 줘야 되느냐. 예. 이랬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 아들 한 달에 한 2-30만 원 공짜밥 먹이고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씩 세금 내는 사람이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공짜밥입니까, 그게요?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죠. 뭐 올 겨울에 팬데믹이 또 한 번 유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내년에 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잖아요. 올해는 좀 어려울다고 보고. 네. 이 논쟁이 또 한 번 불붙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보편 지급일까요? 저는 제발요. 이 국가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기재부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굉장히 국민들 겁박하는데 예.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OECD에서 사실상 1위예요. 너무 안 쓰는 나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기업적으로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상 국민들이 겁나는 게 뭐냐면 외환위기 때는 악몽이잖아요. 예.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요 10%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도 외환위기 때 됐었어요. 하하, 그렇군요. 근데 싱가포르는 지금 130%입니다. 예. 근데 싱가포르는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사실상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 채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외환위기하고요. 근데 이게 국가 채무 가지고 그렇게 그냥 국민들을 공포로 이렇게 불어넣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예.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나 대기업들이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건 그 사람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네. 혹시라도 또 연결 기회가 있으면 연결하도록 하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 최병근 교수였습니다.